하는 거지. 최근에 선생님들을 향한 그 무시무시한 행위. 나는 의정부의 그 남자 선생님의 모습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지? 여러분 다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회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보면 성공했잖아, 그지? 농협이라고 하는 데의 부지점장이야. 와, 높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악한 짓을 했어. 그런데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 왜요? 자비의 법칙 속에 사니까. 나는 강하고 선생은 내가 낸 세금 갖고 사는 거고, 그러면 내 말 들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회적 진화론이 실제 우리 현생에 이 여러분 가득 차 있어요. 권위는 질서를 의미하는 거야. 권위는 권력이 아니고 권위는 질서야. 그런데 이 권위가 권력이 되면은 권력 싸움이 되는 거야. 내 권위와 너의 권위와 서로 인정해주면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만 이게 권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권력 싸움이 돼. 권력 싸움은 죽어야 끝나. 권력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 봐. 서로 권력 싸움하느라고 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한짝 깜짝하지 않잖아. 그런 사회가, 이 권력은 그렇게 좀 무서운 거야. 한 사람이 지금, 23일 동안 단식하여 죽음을, 가였는데 한쪽에서는 실실 웃고, 그래, 죽으면 죽어라. 뭐 이렇게 희화하고 있잖아. 이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떤 관계성 가능해? 권력의 관계 속에서. 권력과 권력이야.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집안 손해지. 이게 권력의 속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권위는 그러지 않아. 권위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는 건 권위를 인정해 주는 나라가 할 때 좋은. 그럼 어디 선생의 권위 마찬가지. 직장에서는 사장의 권위, 이 권위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동시에 누가 있어? 학생의 권위, 또 직원의 권위가 있잖아. 서로 권위를 존중해 줄 때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권력이 되면 이게는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선생도 권력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내 권력의 피지배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피지배자가 이 권력자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제 선생도 짓밟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난 변호사다. 나는 누구다 그러잖아. 적어도 내가 얘보다 높아. 근데 높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 거라고 생각해? 호진아. 네? 그 높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선생과 변호사라고 할 때 높다라는 기준이 뭐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연봉. 그래. 여기 첫 번째 그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변호사라고 하는 권력의 핵심이 연봉에 있는 거야. 웃기지 않아? 그래. 그럼 거꾸로 교사의 연봉이 변호사보다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조사익권이 세이지. 그렇게 왜 그런 거지? 법원에 가면은 누가 이길 수 있겠어? 법원에 가면 좋은 변호사. 아니지. 연봉, 돈 있는 사람이. 법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왜냐하면 끈질기 3심까지 가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법원까지는 다 망해. 여러분 여기 교사들 부자 학부모랑 대법까지 이게 재판한다 그러면 망해. 집안 자체가 아예 자기가 그 몇 년 동안 변호사비를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돈 있으면 간다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견디겠어? 그러니까 막 잔인한 생각.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이게 스펜서의 생각이거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자비의 법칙이라. 이게 참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사회적 다인주의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결국은 다윈은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펜서가 그렇게 한 거야. 다윈은요,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멈추기 항상 원했어.
그 책도 보고. 그런데 이 자율적 인간이 되면 더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가 예를 들자면 닫힌 체계 속에서 우주가 닫혀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지구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예를 들자면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기서만 산다 그러면 우리 이 많은 인원이 딱 이 하이델베르크 공간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것도 없고 이게 딱 닫혀 있어. 밖 뚫고 안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냐고 여기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만약에 우리 한번 이렇게 산다 그러면 누구 먼저 없애야 되겠어? 시간이 지나면 누구 먼저 없애야 되겠어 여기서? 아니 이제 사람이 많으면 여기서 산소도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산소 사라지면 누구보다 없애야 되겠냐고. 많이 먹는 사람. 오케이, 또 쓸모없는 사람. 그 다음 또 누구? 힘없는 사람. 그지? 하나씩 없애야 된 거야. 그게 이게 닫힌 체계 속에서의 사람, 우주가 닫혀 있다 그러면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뭘 해야 되겠냐? 없애야지. 재밌지? 없애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야. 없애야 돼. 그래야 살아남는 거야. 없애야 살아남는 거야. 근데 이게 열려있다 생각해보세요. 열려있다. 저 문이 열려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죽일 이유가 없는 거지. 왜? 밖에 나가서 먹을 거 가져오면 돼. 필요한 거 가져오면 다 되잖아. 이게 무섭다니까? 이 우주가 닫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열려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야.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없애기만 해. 너도 없애고, 너도 없애고, 없애. 그게 이제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을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그러잖아. 우리의 사회는 없애는 사회지 채우는 사회가 아니잖아. 대표적으로 뭘 없애고 있습니까 지금? 네? 자본? 자원, 그렇지. 자원도 없애고 있고 실제적으로 좀 편안하게 우리 해보게 되면 지금 뭐가 내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다 뭐가 다녀? AI가 그 배달도 다 무슨 기계가 쫙 와서 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어저께도 누가 와가지고 커피 먹으러 갔는데 이 화정에 백다방이 커가지고 가서 엄청나게 크더라고. 근데 전부 다 키오스크로 끝나더라고. 사람이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그 카운터 가서 하는 사람은 거의 다 키오스크로. 그러면 거기에 번호가 쫙 떠가지고 커피도 이제 사일렌트 오도 안 하나? 스타벅스 안 하시네. 그럼 뭐가 없애는 거잖아, 인간을. 다 없애는 거야. 그럼 왜 키오스크를 할까? 키오스크를 하는 이유가 뭐야? 편리함. 아니, 편리함, 물론 편리함도 있지만 돈이지. 다 자본이지. 아까 했던 돈이야, 돈. 그러니까 인간을 뭐로 보는 거지? 돈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돈을 적게 쓰는 기업이 살아남는 기업이잖아. 여러분,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 구조조정이잖아. 똑같다고. 그래서 유한양행이 훌륭한 거야. 유한양행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회사 아니야. 거기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없고 이거 월급 조정이 있어. 다 어려워지면 전체 사원들 모아놓고 우리는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 그 CEO 대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차등을 우리가 다 줄이는 거야. 100만 원 받던 거 50만 원 받자. 그걸 동의하면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회사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함께 가는 길인데 지금 뭐 우리가 그러나? 아니, 다 자르지. 그 제일 나쁜 게 뭐겠어?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 진화론을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뭐야? 뭐겠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여러분 나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비정규직. 그렇지. 신자유주의 경제, 계약직, 비정규직이야. 세상에 이런 악한 제도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악한 제도를 사용하는 거지. 저항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시기가 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런 사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낸 이 정치인들이나 이 경제학자들 정말로 역사에 이 끊임없는 죄인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장인이 된다 그러거나 사업가가 된다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돼. 그래서 그때도 정말로 좋은 직원을 뽑을 때도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지. 정말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회를 섬기고 창조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지.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자꾸만 능력 중심으로 가면 끝나거든. 이게 찾는 일을 하면 훌륭한 CEO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함께 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난 더 이상 다른 데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그건 뭐 자유잖아. 그지? 내가 있다가 나는 다른 기업으로 가겠다. 오케이. 그거는 뭐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참, 그게 이제 사회적 진화론과 다른 사회성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 물리학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보게 되면 정치과학에 적용한 자연선택과 유전의 원리에 대한 생각들에서 발터 바게우트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그들은 뭐냐면 아까 했처럼 인종차별주의와 축적된 부의 무자비한 사용이 공인받고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존경받도록 문을 열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진화론이 어디로 가냐? 인종차별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나치 운동이 생기는데 영향을 줬는데 제일 무서운 게스타포 지도자였던 하인리 히물러. 이 사람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독일 2차 대전 보게 되면 히물러가 나오잖아. 이 스틸러와 히물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자연의 법은 적자생존의 진로를 취해야 한다고 공포했어. 그래서 그 결과는 가스실이었고 히틀러는 수없이 여러 번 기독교와 그 자비 개념은 약자를 지배하는 강자의 윤리. 자비의 개념은 약자를 지배하는 강자의 윤리다. 이게 자비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지 못했잖아. 그런 여러분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야. 그죠? 예를 들자면 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정말 크리스찬 기업이라든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직원들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EO가 되는 건 정말 목사 못지않은 그 인내와 그 고통을 감수해야 돼. 왜? 인간은 다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 근데 자, 교회에서 목사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이익 집단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난 좋은 사업가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 사업. 예를 들면 정말 후진이가 정말 좋은 요리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정말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반면에 직장 생활 안에서도 내가 나의 대표와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인내할 수 있게 고난도 참을 수 있도록 그러나 불의가 있을 때는 잘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말이 쉽겠냐고 여러분. 나는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쉽겠냐고. 쉬운 거 하나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야 되는 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냐. 혁명을 누군가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혁명을. 여러분이 그런 혁명의 주체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청년 때 이랜드가 그런 혁명의 주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마음에 아픔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건강한 기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혁명의 주체는 못됐다. 그냥 좋은 기업일 뿐이고, 그런 혁명의 주체자가 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바로 이 히틀러가 사회적 진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끔찍한, 그러니까 가스실로 유대인들을 죽인 걸 자기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야.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죠?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 한나 아렌트가 쓴 책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사람, 아히만이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가스실로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도망치다가 아리한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법정에 서요. 예루살렘의 법정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그때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법정에 가서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 기록이야, 이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아이만이 이야기를, 자기가 한 일이 죄인지 몰랐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그죠? 위에서 이게 자비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자비의 법칙을 행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게, 나타난 그 놀라운 표현이 악의 평범성이라. 악의 평범성. 악은 뭐 독특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악의 평범한 거다. 근데 악의 평범성의 근거가 어디 있겠냐. 이런 사회적 진화론의 관점 속에.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그거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런 전제가 있는 책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아이만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인간을 위한 악의 평범성에 대한 논의들이 회자되고 있는 거죠. 우린 다 평범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 핵심이 뭐냐? 다 적자생존이 되는 거죠. 기독교적 합의가 세속화되자마자 나타나. 근데 이때 히틀러를 사실은 히틀러 되게 만든 때에 쓰여졌던 아주 악한 도구가 루터교예요. 루터교회가 히틀러를 옹호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이 잔인한 정책에 루터교회가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지자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지 않냐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본 회포라고 하는 사람, 칼바르트도 마찬가지인데, 참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대한 루터교회와 싸우고 히틀러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루터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히틀러를 옹호했다고, 히물러를 옹호했고.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 예수는 게르만입니다 그랬어. 참나,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비참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많이 비판 소리 듣잖아. 욕도 많이 먹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저런 놈의 교회니까 내가 안 나갈래. 이러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는 거야. 이러한 비판받는 교회를 비판받지 않는 교회로 내가 정말 만들어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얼마나 타락한 것이 많이 있어. 교회도 타락했지만 세상 타락했잖아.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교두보인데 이거 포기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교회가 비판받고 있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는 작지만 건강하게 만들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치운동은 이런 사고방식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조용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아주 의미심장해 오늘날 유전공학의 옹호자들 가운데 일부가 같은 논종을 사용하여 의학적 진보를 통해서 약자가 살아남아서 더 약한 차세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이 뭐냐면 DNA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있어? 이 유전적인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떡하지?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끔찍한 결과, 어느 나라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나라에서 국회 통과된 법이 뭐냐면 장애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자 장애인들은 아예 불임 시술을 해버려. 지금 현대예요? 그렇지. 현대에 있었던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30년 전에만 공부할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예 날 때 불임을 시켜버린 거야. 남자 불임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아예 장애인들은 자녀를 못 낳게 만드는 거지. 이게 유전공학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적자생존 때문에. 그들이 나오면 사회가 어렵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싹을 없애야 된다. 이게 나쁜 거야. 근데 또 어떤 건지 알아? 유전공학이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탁월한 IQ를 가진 사람들의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그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시켜서 엘리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인조인간 만들듯이. 그런 게 진행 중인 거지. 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정자은행이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열로 얘기하면은 하버드생들, 서울대생들이 정자를 받아서 파는 거야. 정자 거래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언제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 스펜서의 정자 생존으로 그리고 히틀러의 이 자비의 법칙으로 그리고 유전공학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 우리가 그렇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항상 어떤 외적인 거로 인간을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의 뭘 봐야 돼? 그 사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자체로.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창조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돼.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게으름이 죄거든. 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그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해야 돼. 저 사람 정말 우리의 한 형제로서 이 땅에 혁명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서로 응원해줘야 돼. 어디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의 결정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창조적인 삶을 산다면 무조건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그러잖아.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뭐 한다 그러면 교회가 도와주겠다. 갔다 와라 라고 하는 갔다 와라. 거기 머물지 말고 와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선진국 가서 머물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거기는 우리가 없어도 좋은 이제 좋은 많이 있잖아. 그럼 아직 우리는 연약하니까 왔으면 좋겠다는 게 난 항상 내 생각이야. 와서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거지. 이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1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철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